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폴리파크 이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일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뉴스의 중심에 서버렸죠. 젤다 어저께 가세연에서 방송을 했죠. 네, 저도 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구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지금도 뭐 계속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죠. 그랬더니 강용석 변호사는 허위 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어라. 허위 사실 아니면 무거운 거 알지? 그렇게 돼서 오거돈 시장 얘기까지 하면서 강용석 변호사가 저격을 한 상태고 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 대표가 약간 뱅뱅 돌아요. 곁다리 들고 있죠. 그 이재명 씨 아들 그 마사지 건 때문에 이제 한겨레 전 기자가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잖아요. 네. 그때의 반박한 거와는 좀 다르죠. 느낌이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로비 정황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내려갔었고 네. 그 사람이 결국 사기 행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기 행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명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로비했었던 정치인들을 네.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사건이 돌아가는 게 벌써 네. 이제 7년, 8년 전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뭐 공소시효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검찰 수사 기록에 보면 2013년에 되어 있는데 그게 뭐 마지막 것까지 다 따지면 14년 해서 이제 공소시효가 마지막 것 기준으로는 아직 남아있다고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이게 끝났다고 해도 이제 명예훼손건으로 돼버리면 그쵸. 그 사실 여부는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공소시효 때문에 물음표가 찍힐지 몰라도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거는 명예훼손 소송이 걸리면 또 다시 한번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힐 수 있다. 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거죠.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라니 이게 오죽 이 판에서 얼마나 주인공이면 아니 그 후보보다 더 센터에 서려고 하고 아니 저는 이러려고 사람들이 당대표 시킨 게 아닐 텐데 그 2030의 지지율이라는 걸 네. 이렇게 사유화할 줄 몰랐어요. 그거를 당에 어떻게 놓여들고 그 2030의 지지율이 우리 당의 지지율로 녹아들게 하고 그게 사유화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도 사유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일단은 정권 교체 열망이라는 게 보수 정당이 탄핵 이후에 선거를 연패를 하는 것 플러스 그냥 이 여론 자체가 너희는 노답이야 그런 상황에서 네. 파격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언론이 이렇게 바람몰이를 한 거를 빼고 보더라도 저는 이제 이 당원과 국민들이 정말 보수당이 이렇게까지 변화할 수 있다. 우리가 30대 당대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게 정권교체의 열망을 그 이준석이라는 인물의 그 도구로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새로운 보수당에서 온 거니까 그렇죠. 당 내에서 당권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당을 지켰던 사람이다. 어려울 때 내가 이 당을 지켰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그때 당시에 전당대회 때 분위기는 너무너무나도 정권교체가 그렇죠.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타격을 내 손으로 이루겠다라는 그 당원과 국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는 비주류에다가 젊은 이준석을 네.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쪽 입장은 저는 아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마음이 뭔지를 아니까 30대 보수 정당의 당대표라는 그 이미지를 보고 투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답답은 했지만 그 마음이 뭔지 아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네. 그와 동시에 새로운 지지층 2030이라는 새로운 지지층도 오세훈 서울시장 때도 확인을 했고 네. 당대표와 후보 자체를 파격 그 자체 지지하시는 분들이 30대 당대표 만들고 입당한 지 4개월이 된 후보를 만들었죠. 저는 이 지지자분들은 더 이상 이거보다 파격적인 거를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자체가 정권교체의 열망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변화의 그 바람을 만들어줄게. 이제 너네가 제대로 해봐. 이렇게 메시지를 정말 끊임없이 던지고 계신데 과연 당과 우리 당 지도부가 그런 국민의 그런 뜨거운 마음, 정말 애가 닳는 그 마음을 과연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의 크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여론조사 할 때요. 네. 항상 지지율이 추렁추렁 거리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정권 교체 열망. 그렇죠. 그건 떨어지지 않죠. 민주당은 안 된다라는 여론이 항상 57%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후보나 당 지지율이 그거 한참 못 미친다는 건 그건 진짜 당과 후보 이런 상황에서 양쪽 다 생각 좀 해볼 문제고 특히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쯤 되면은 역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정말 그 30대 대표를 만들어주었던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과연 알았다면 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고 적어도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 진영 전체를 지금 위기 상황으로 몰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무슨 자리에 있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게 아닌가, 다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면서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재명 쪽에서 이준석을 옹호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황교안 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경원 대표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했겠냐. 이게 민주당의 호짓거리거든요. 이게 당대표랑 후보가 같은 편이라고 하면 이게 민주당에서는 얼마나 호재거리예요. 당대표 공격하면서 당 공격하고 해야 되는데 기사가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2030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을 자기들하고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는 가지고 올 표도 있다. 저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많이 옹호들을 했거든요. 저기저긴 동시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왜 언론들을 진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호를 받는지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하길래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2030과 6070이 같이 갈 수 있었던 분위기에서 서로 이걸 되게 적대적인 관계를 만든 게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장 정치적 책임을 엄청나게 지게 될 거다. 선출직으로는 앞으로 힘들 거다. 임명직도 가능하려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도 같은 이제 30대로서 너무 그냥 안타깝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죠. 근데 당 지도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하느냐. 그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만들어줬던 그 기회 30대 대표를 뽑고 4개월이 된 그 후보를 정말 야당 제1야당의 그 후보로까지 만들어주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외면할 때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온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가 전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되게 리스크한 게 첫 번째 지금 벌이는 이 당내 분란 그리고 지지율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단일화 이슈가 또 터져 나올 텐데 그러니까 외연 확장에 있어서 정치 세력하고의 협조도 되게 중요한데 안철수 대표란 존재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니까 꼭 트러블을 내도 뒤도 안 돌아볼 정도의 트러블을 낸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화해를 하거나 수습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이 대선판에서는 퇴출이 답이다. 이준석은. 지금 이 선거판에서 일단은 빠지고 다시 어떻게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지 어쩔지는 본인의 몫이겠죠. 근데 대중의 분노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정치 인생 끝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빠른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근데 참 그거를 또 자기 정치적 자산을 삼아서 민주당 쪽에 가가지고 방송과 민주당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행동을 계속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많이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젊은 새 정치를 해보라고 준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영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그 이후에 기회를 받아야 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더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젊은 정치인한테 뒤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리적 나이만 거치 하는 집 보면은 아주 노회한 정치인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네. 속된 말로 해서 여의도 정치에서 못된 것만 배웠어요. 이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